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옮겨 신고 잘라 버리고 모아 꼬매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변화가 와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거예요. 빨리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가슴 거상 수술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위험한 건가요? 제 유튜브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과 이 동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수술을 못 받고 계세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걸 내가 생각 깨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기회조차 이 잘못된 생각의 만연 때문에 못하고도 계시는구나. 방송도 시작한 거, 이 채널을 만든 거고 이 수술에 매진하게 된 건데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유별나게 위험한 수술은 단연코 아닙니다. 이 수술 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작용을 말하기도 저는 어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도 대표적으로 걱정하는 건 괴사의 문제거든요. 괴사라는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거상이든 축소든 유두가 너무 길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오려면은 핏줄이 지나가는,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한 기본 아주 최소한의 핏줄이 지나가는 피판이라는 조직을 도안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핏줄이 지나가기 위한 기본 조직을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고 이거를 든지 구기든지 돌려서 원하는 위치까지 꾸겨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피가 안 가면 괴사되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괴사라는 문제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고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 아시게 된 거죠. 근데 감각 문제를 따지면은 축소 수술 또는 거상 수술은 유방 조직을 옮겨 신고 잘라 버리고 모아 꼬매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신경이 건드려지거나 잘려지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상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유두로 가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있긴 있는데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부작용이 아니고 있을 법한 일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해본 결과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느 쪽 방향에서 오는 피판 이용할 때 그런 일이 가장 덜 생기는지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거상이 되고 막 확 줄어들고 이런 수술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럼 가슴 저림은요? 저림이 이상 감각이거든요. 찌릿찌릿 뭐 전기 통한 느낌, 쿡 쏘시는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는데 그건 이상 감각이거든요. 신경이 건드려진 거고 건드려진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상 감각 증상이 유발됩니다. 기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기가 찌릿 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느닷없이 쿡쿡쿡 쑤시기도 하고 갑자기 열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가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터치, 꼬집고 이런 거 다 느끼는데 많은 감각 중에서 또 성감대만 또 잘 안 느껴진다는 분도 있고 감각은 분명히 있는데 다 이어는 져 있는데 감각의 세계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아직도 다 해석이 안 돼 있고 이런 영역인데 그 중에 하나 저림 증상도 그 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거상 수술 후 가슴 모양이 비대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비대칭이었고 여러분의 가슴은 아무도 대칭이 없어요. 제가 수술한 가슴 플러스 상담한 가슴을 다 따지면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가슴을 봤는데 와, 이분은 진짜 대칭이다 싶은 분이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알고 보면 다 비대칭이에요. 제가 어쩌다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칭을 만나면은 사진으로 담아놓고 싶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래 비대칭인 거고요. 원래 비대칭인 거를 보통 수술하면서 맞춰가서 비대칭이 굉장히 대칭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거고 원래보다 더 비대칭이 되는 일은 사실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수술 후에 다시 가슴이 처지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는 있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오랜 세월을 그 많은 분들 수술해 드렸지만 저 나이 들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살이 찌고 빠졌더니 이렇게 됐어요. 출산 후에 이렇게 됐어요. 저 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오신 분이 아직 없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변화가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대로 된 수술 방법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놓으면 그 상태에서 다시 변화가 와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시 안 찾아오시고 잘 지내시는 거고 변화라는 게 수술을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그렇게 빨리 오지도 않고요. 처짐은 분명히 누구나 야금야금 일어난다. 근데 개인차가 있다. 내가 체중을 막
쥐었다 빠졌다 계속 반복하거나 가슴이 너무 출렁거리는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살았다거나 브레이저 안 하고 살았다거나 가슴 확대할 만한 그런 과정에서 노출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피부 탄력이 원래 없어서 노화가 빨리 오는 피부를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처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당연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개인차가 그렇게 아주 극도로 이상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수술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최대한 잘 해놨다면은 평균적인 변화에 의해서 늘어짐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형물 삽입하면 처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처져 있고 긴 가슴을 갖고 상담을 가시잖아요. 병원이 10개 중에 9군데의 병원 정도가 아니야 9.9 정도라고 얘기하죠. 9.9개의 병원이 확대하게 끊을 겁니다. 당신의 가슴은 위가 비어있네요. 위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윗볼륨을 얘기해요. 핵심은 처져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의사는 요거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끌어올리는 건 못하는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분의 출발점에 이거를 끌어올리는 걸 1단계를 해내야 되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의사도 마음이 급해. 여기 좀 빨리 채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확대하게 꺼내는 거예요. 거상이 필요해서 간 환자에다가 거상을 안 하고 확대만 해버리면 눈이 필요해서 간 환자들 코 수술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코는 커졌는데 눈이 뭐가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 여러분이 거상이 필요한 처진 가슴이면은 거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발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 거상 수술할 때 마취는 전신 마취로 하나요? 아니면 부분 마취로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전신 마취고요. 건드려야 될 영역이 많아요. 피판을 만들어 여기다 옮겨 심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벌써 가슴 내부를 이만큼 건드리고 이만큼을 박리하고 안에를 조직을 떼어내든 모으든 꼬매든 하고 조작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모든 영역을 다 부분 마취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환자가 못 견디는 거고 우린 유방이 2개잖아요. 하나를 했어. 이쪽에 또 남았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양을 다 국소 마취로 하나 끝내고 여기도 또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정할 만한 수직 또는 오자로 거상 수술 한다면 당연히 부분 마취로는 할 수 없는 수술이고요. 수면 마취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수면 마취가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수면 마취로 여러분들이 그걸 권유받았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병원에 마취과 전문 의사님이 없으실 겁니다. 마취과 전문의를 고용하거나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려면 큰 비용이 나가거든요. 이 비용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대 비용도 싸지는데 뭔가 전신 마취보다 덜 위험해 보여요. 착각에 빠지면서 여러분의 몸과 이 건강 상태는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을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두 시간 만에 끝낸다. 한두 시간짜리 수술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끼를 드실 때 1분 만에 나오는 음식이 있어요. 알바생 부에다가 포즈 나가면 되는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분이면 만들 거예요. 그런 식사도 식사입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막 20-30년을 매진하고 있는 유명한 셰프가 그 엄청난 정성과 노력과 깊이와 경험이 우러난 정찬 코스를 이것도 한 끼거든요. 어떤 게 퀄리티가 좋고 어떤 게 만족스러운 식사, 여러분의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죠? 한 끼를 식사로 부를 수 있지만 아예 다르잖아요. 수술도 의사들이 상식적인 의사가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그냥 도저히 이건 혀를 내두를 만한 말도 안 되는 수술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소 마취 또는 뭐 간단한 수면 마취로 뭐 1시간여 만에 요만큼 째가지고 바로 회복될 수 있고 이 말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좋은 결과는 아예 불가능해지게 하는 거예요. 가슴 거상 수술은 또는 축소술도 마찬가지고 이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없고 기본적인 그 내용과 수술 방법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안정된 입증된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구수하면은 그다지 큰 위험성이 없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실제로는 경험이 굉장히 짧고 제대로 된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의사가 엉터리 같은 방법을 해내면은 여러분의 결과는 10중 8구 잘못된 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부작용, 무슨 나쁜 일, 뭐 잘못된 케이스가 바로 생기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안 알아보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